특별법 있잖아요. 특별법은 문제풀이 할 때, 지금 우리 공주사 기출문제 지문집 있잖아요. 그 지문집에 뒤에 보면 그 지문하고 조문이 법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 1월달, 2월달에 우리가 그 민사특별법 문제를 푼 것은 우리 그 유학집 있죠? 유학집 뒤에 나와 있는 그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법이 6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차에서도 2차에서도요, 주택하고 상가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2차에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금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로 아마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정리가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그걸 가지고 보는 것이 뭐죠? 훨씬요, 시험에 더 적중률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고시로 본 것은 이미 어제 여러분 받지 못한 분도 받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주로 이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 것은 우리 공수사 기출문제 12회부터 26회까지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법조문 있죠, 법조문. 2차는 뭐죠? 특별법은 의외로 법조문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법조문을 다 문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죠?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요, 나중에 학원으로 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냥 여기 강의 들어오신 분들 있죠?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학원 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7번 보세요. 저쪽에 걸어가는데 77 사이즈를 좋아하냐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잔류한 법률의 이력이 현재는 발생하지 못하지만 후에 허가 또는 초의를 받으면 유의하게 되는 법적 상태를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여러분 유동적 무효는 뭐가 있냐면요, 유동적 무효는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무권대리,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정지조건,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터 유동적 무효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유동적 무효다. 가장 기본적으로요. 2번요. 국격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계약이 사실상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할 내용의 계약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해 줄 것이고, 바로 옆에 불허가, 그러면요, 무효로 확정. 그래서 확정되기 전까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뭐다? 유동적 무효. 맞죠? 자, 3번은요.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허가가 있기 전, 맨 끝에 소유권이고 뭐가 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허가가 있기 전에 맨 끝에 뭐가 없다? 의무가 없다. 그 말이 중요해. 4번은요. 허가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뭐가 있다? 협력할. 뭐가 있어? 의무. 근데 3대는 한꺼번에 어디 갔어요? 3대. 그 3대가 한꺼번에 빠진 거예요? 자요, 5번은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된 계약금이죠. 임의로 지급된 계약금은, 그래서 여기 유동적 무효 상태에 줄 것이고, 유동적 무효 상태는 뭐죠? 허가 전이죠. 허가 전. 그래서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청구할 수 없죠. 어떻게 다 청구하죠? 확정적 무효일 때 청구하죠. 자, 78번.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갑이 을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는 무효이다. OX. 갑이 을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타인 소유 부동산. 유효, 무효? 유효 569조. 2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 줄 것이고, 공유지분의 저당권 설정, 그것을 지분 처분이죠. 이러면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각자가 하죠.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이 해. 그러니까 지분은 소유권하고 똑같으니까 각자가 한단 말이죠. 공유물은 전원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각자가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죠. 판례에 의해서 뭐가 된다? 인정. 4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뭐가 된다?
전대차 계약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유효동감하고 써가다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 X. 동의가 이때부터 무조건 유효인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에요. 대항 X. 그것만 못하지 전대차 계약 자체는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5번은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죠. 그러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정답 1번이고 79번 취소죠.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이나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는 줄고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포함적 의사표시. 포함적 의사표시. 무슨 말이죠? 유료 주차장에 차를 끌고 들어가는 거. 이 말이죠? 그 말은 주차료를 내겠다는 의사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2번 사기 강박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뭐 한다? 취소하죠. 그 계약은 언제부터? 체결한 때부터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됐죠? 이런 봐봐. 취소된 경우 줄거 봐. 첫 번째 취소한 경우 소급 무효죠. 소급해서 무효죠.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죠. 그럼 소급해서 무효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급해서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 처음부터죠. 그러니까 법은 계약 체결한 때부터 무효. 그 말이 소급해서 무효예요.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무효. 그것을 소급 무효라는 말이라고. 알겠죠?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고. 됐죠? 그래서 2번 맞죠? 3번 법률행위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의 원인이 종료. 그것을 추인이라고 해.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야 돼.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돼야 돼. 그런데 취소는 봐봐. 그럼 취소권자가 누가 있어? 취소권자. 그걸 딱 보면 되죠. 취소권자는. 자요, 여기 취소권자죠? 취소권자는 누구냐? 먼저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이죠?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차고를 한 사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제한 능력자. 이렇게요. 여기서 문제예요.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미성년자. 여기서 문제예요. 취소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야 돼, 안 해야 돼? 종료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봐봐. 취소권자죠.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취소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야 돼, 안 해야 돼? 똑같은 말인데?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미성년자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취소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야 돼, 안 해도 돼? 아니,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자잖아요.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취소한단 말은 취소하려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미성년자 취소한다며요. 그럼 미성년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성년이 안 됐죠.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년이 아니어도 취소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취소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취소 원인이 종료하면 뭐를 한다? 추인이다, 추인. 알겠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취소한다. 여기서 문제. 미성년자가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취소해야 된다. OX. 이런 봐봐. 오케이. 알았어. 여기 봐봐. 여기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이 제한능력자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취소권 행사도 있다고 그랬죠. 미성년자는 취소권자죠.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죠. 법정 대리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이러면 취소권자는 말은 자기가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할 필요도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필요 없이 자기 멋대로 취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취소의 원인이 종료할 필요가 없다.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할 필요가 없다. 뭐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추인.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요. 추인. 알겠죠? 그래서 추인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 근데 여기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도. 근데 여기는요,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 특별한 뭐가 있어야 돼? 수권이 있어야 된다.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사람들의 뭐요? 상속인 포괄승계인이죠? 포괄승계인 취소할 수 있다. 특정 승계인이죠? 특정 승계인.
상속인은 포괄 승계를 얘기해.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다. 하지만 취소권만 승계하면 안 되지만 취소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취소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4번은요 4번은 취소권은 줄곧 모든 법률행위요 단독 계약 합동행위 모든이에요. 해제는요 오직 계약만이에요. 해제는 오직 계약만 해제. 단독행위 해제 못해요. 단독행위는 취소를 해야 돼. 그런데 취소는요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다 취소해. 5번요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효력을 이루며 소급표는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경우는 상대적 줄고 제한 능력자는 절대적 줄고 작년 재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죠? 이거죠. 우리가 취소를 할 때는 누가 어떻게 취소하냐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요 갑이요 갑이 착오를 했죠. 착오나 또는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을하고요 2월 1일이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3월 1일 병한테 처분했어요. 그런데 여기 갑이 을한테요 취소를 해요. 취소는 오직 을한테만 취소를 해요. 그럼 이 병은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하면 병은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봐. 만약에 제한능력자다. 을이요 미성년자다. 17살이다. 미성년자 17살이다. 계약을 했죠?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취소하죠? 취소. 그럼 이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안 돼요. 선악 불문하고 보호 안 돼요. 선이고 악이고 떠나가지고 보호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지 않아. 선인 경우는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되지 않아. 그런데 여기 취소는 을한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을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병한테 취소하면 안 돼. 여기서 병한테 취소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취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만 취소한다? 오직 을한테만 취소해. 오직 을한테만 취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이것을 선악불문하고 보호 안 된다. 절대적이다.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 안 되죠.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번은요. 틀린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은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 실한자, 그 대리인, 승계인 하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 법조문 그대로예요. 자 2번요. 제한능력자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을 취소하려면 줄곧 법정 대리 동의 X.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써봐. 그다가 추인 시에는 필요. 미성년자가 추인할 때는 필요해. 추인할 때는 필요했는데 취소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이미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대리권이 따로 주어져 있어야 된다. 이미 대리인 줄 것이고 그래서 대리권이 따로 주어져 있어야 특별수권이라고 얘기해.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인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는 추인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딱 하기. 5번은요. 토지 소유자가 사기를 당하여 지상권을 설정을 했죠. 그러면 그 토지가 포괄승계에 줄 것이고 상속. 그럼요. 상속인도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요. 포괄승계인 상속인도 뭐가 있다? 취소권이 있다. 이렇게. 정답은 2번. 자 81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이 되어 있죠.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 봐봐. 상대방이지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2번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그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 후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여기 을이 갑을 사기쳤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팔았죠? 을이 그걸 병한테 팔았죠?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갑이 을한테. 병한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병은 어떻게 한다? 병은 누구일 때 보호된다? 선이. 악일 때는 보호되지 않는다. 3번 17살 갑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했죠? 을은 다시 또 병한테 했죠? 여기 이제 미성년자도 봐봐. 갑은 을한테, 을은 병한테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누구한테 취소한다? 을에게 취소. 을에게 취소 의사표시 써가지고 옆줄 긋고 병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 X. 병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 X. 보호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은 을의 강박에 의해서 자기 토지 위에 병을 위한 저지상권. 이렇게 봐봐요.
갑은요, 이렇게 했죠? 갑은 누구한테 지상권을 했죠? 병이 지상권이죠? 병을 지상권을 지상권. 그런데 누가 강박했다? 을이 강박을 했죠? 그래서 제3자죠? 그래서 갑이 병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 그 다음에 그 토지를 다시 갑은요, 누구한테 양도했다? 정에게 양도했다. 정을 특정 승계인, 양도했다. 특정 승계인. 그럼 특정 승계에도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병은 또 누구한테 지상권 양도했다? 병은 누구한테? 무한테 지상권 양도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 누구다? 갑은 누구한테 취소한다? 정한테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 누구다? 승계인이죠? 승계인 정도 누구한테 취소한다? 그러니까 누구다? 갑이나 또는 누가? 병이. 누구한테 취소한다? 병에게 취소한다. 갑이나 정이 병에게. 그런 말 있나요? 갑 또는 병이 정에게. 알죠? 갑 또는 정이 병에게. 알겠죠?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4번 맞죠? 5번은요. 착오의 상대방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착오의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아니죠. 뭐죠? 착오한 사람, 사기 당한 사람이죠. 취소권자는 상대방이 아니고. 5번이 정답이죠. 자, 82번 틀린 것은요. 취소권자가 여러 개의 취소인 중 하나만 알고 줄고요. 그러면 나머지 알지 못한 것은 취소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2번 취소의 발생 원인은 법률 행위 당시. 해제는 해제는요 성립 이후. 왜요? 해제는 후발적이잖아요. 후발적. 성립 이후. 우리가 성립 당시가 뭐죠? 성립 당시는 뭐냐? 이거죠. 17살짜리가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 미성년자였다 이 말이죠. 그때 취소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멀쩡했어요. 멀쩡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사기를 당했어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기를 당하지 않았는데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사기를 당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계약을 할 때는 착오가 없었어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착각을 했어요. 알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착오나 사기나 강박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착오나 사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3번 하나의 법령에 일부 부분에만 취소다. 일부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취소 사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했다. 법령이가 뭐? 가분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일부가 특정 동그라미.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 줄고 가정적 의사. 맨 끝에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걸 일부 취소라고 얘기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가분적이다. 알겠죠? 자, 4번. 아까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랬죠? 계약의 취소는 뭐를 취소한다? 취소는 뭘 취소해? 모든 법률행위. 즉 단독이나 계약이나 합동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처음부터 없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볼까요? 4번.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의 일정 부분을 줄고 매매 대상에서 제외.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 그러면 계약 체결했다 안 했다? 써 거기다가 계약 체결 X죠. 매매 대상에서 제외했다잖아요. 계약 체결 안 했죠. 그럼 법률행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는 뭐를 취소한다? 취소는 뭐를? 법률 행위를 취소하죠. 법률 행위를 취소해.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 특약은 뭐죠? 제외시키는 거죠. 계약이 있었다 없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5번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했다. 뭐라고요? 봐봐. 우리는 취소권이 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 다른 건 안 돼.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딱 법에 정해져 있어. 그건 지금 뭐라 나왔죠? 취소 사유 없이라잖아요. 제한 능력자도 아니고 착오나 사기나 강박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둘이 계약을 취소했다 이 말이죠.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란 말이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도 똑같이 나왔어. 알겠죠? 정답은 4번이다. 자, 83번 틀린 것은
1번 취소권이 있는 회사를 합병한 회사, 합병 동그라미, 합병을 뭐라고 한다? 써. 그대가 상속하고 똑같아. 포괄승계인이죠. 포괄승계인. 이러니 우리가 취소권자는 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회사를 합병한 회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줄고 취소권자, 취소권자에 해당한다. 2번 강박이죠.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의 특정 승계인,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사람. 이건 봐봐. 여기까지.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이 사람은 취소권자예요? 상대방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요, 눈만 있으면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누구예요? 취소권자죠. 취소권자의 특정 승계인. 그 사람도 뭐가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여기는 봐봐, 여기. 우리가 여기 지금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이죠. 이런 사람들의 법정대리인, 이런 사람들의 임의대리인은 원래 안 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누구? 포괄승계인, 이런 사람들의 누구? 특정승계인, 취소할 수 있다니까. 취소권자의 특정승계인, 취소권자의 상속인, 취소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가 나왔다?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있다. 틀렸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취소와 해제는 그 효과로 뭐를 갖는다? 소급표. 맞죠? 4번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 동그라미, 처음부터 무효 동그라미 무효.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써? 무효행위 추인 가능 이래야죠.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행한 대리행위를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행한 대리행위를 취소할 권한 줄 것이고, 임의 대리인 플러스 특별수권이 있어야 이렇게. 특별수권 이렇게. 자, 그다음 84번 틀린 것은요. 1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몇 년? 10년. 10년 봐봐. 추인할 수 있는 날 줄거 봐. 추인할 수 있는 날. 그것은 뭐냐? 그것은 뭐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능력자가 된 후 이 말이죠. 능력자. 능력자가 된 후. 그래서 추인 이퀄 취소의 원인이 소멸 이렇게. 취소의 원인이 소멸. 그것을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그래. 능력자가 된 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이 말이죠. 2번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 이 뒤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줄을 보면 뭐가 없어졌다?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사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사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이 말이죠. 미성년자의 경우는 뭐가 된 다음에 성년이 된 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되고 난 후, 사고나 사기나 강박에 빠진 사람은 사고나 사기나 강박으로부터 뭐한 후? 벗어난 후 이것을 얘기해요. 자, 3번 취소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 왜요? 취소권 줄거 봐. 그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에 관한 것을 뭐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해요. 제척기간은 누가 조사한다? 맨 끝에요. 법원이 조사해. 법원 동그라미 조사. 법원이 당연히 조사해요. 알겠죠? 자, 4번은요.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취소에 따른 소송도 그 기간 내에 뭘 해야 돼? 제기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기 봐봐.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요. 을이 갑을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언제요? 2010년 1월 1일 날 사기를 쳤어요. 사기. 그래가지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하면 사기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이죠. 10년. 그래서 여기서 2014년에 만약에 2014년에 취소했다. 취소권 행사했다 해봐.
취소권 행사. 그러면 여기서요, 원래 2010년이니까 2020년까지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하면 10년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취소권 행사했으니까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잖아. 부당이득 반환. 내가 총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2020년까지, 그러니까 사기당한 사실 안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되느냐? 취소권을 행사한 날부터 10년, 2024년까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 취소권은 사기를 당한 날로부터 10년,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은요, 취소권을 행사한 날부터 10년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내가 사기당한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한 9년쯤 돼가지고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그때 취소했단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다시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봐봐. 4번. 법률행위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되면 84번 4번이요. 똑같은 4번이니까 4번 읽었어요.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의 전속기간 내에 취소의 의사표시하고, 여기까지 맞아. 알죠? 근데 취소에 따른 소송도 그러면 안 돼. 취소에 따른 소송이라는 것은 취소권 행사했다 이 말이죠. 취소에 따른 소송은 행사 후 10년 내, 소송은 취소권 행사죠. 행사 후 10년 내, 이렇게. 자, 5번은요.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했다. 10년이 경과. 그러면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다. 필요 없어. 우리가요, 10년 중에 빨리 끝나면 끝나는 거죠? 일단 10년이 지났죠? 그러면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죠? 그렇다 하더라도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취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인데 10년, 3년 둘 중 하나가 빨리 끝나면 더 이상 취소권을 못해. 그런데 10년이 더 빨리 끝났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4번. 자, 85번 틀린 것은요. 1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알죠?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죠. 이행된 처분은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을 해야 되겠죠. 2번. 그래서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으로 반환 거의 줄 것이고 동시이행관계 이렇게. 무효, 취소, 해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2번. 취소된 법령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무효죠. 취소권자인 제한능력자가 취소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는 그 이익이 줄고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 뭐를 분문하고? 선악, 불문. 선악을 분문하고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 3번.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 시 미성년자가 반환할 금전상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뭐란다? 추정. 여러분 줄고요. 금전상 이익이에요. 그것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 동그라미하고 써. 거기다가 미성년자가 현존하지 않음을 입증. 미성년자가 현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자를 이유로 취소되죠.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 제한능력자 동그라미에 선악, 불문 이 말이죠.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 이는 의사능력의 흠결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다. 줄과 거기 의사능력의 흠결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 의사무능력자 이 말이죠. 일꼴 의사무능력자.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판례가 적용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냐? 일반인은 선의인 경우는 현존이익이고 악의인 경우는 손해 전부를 배상한단 말이죠. 그런데 미성년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한단 말이죠. 이 제한능력자하고 똑같은 게 바로 누구냐? 의사무능력자예요. 판례가 의사무능력자의 법령행위는 무효잖아요. 이 의사무능력자의 법령행위가 무효일 때 그 반환하는 것은 선악 불문하고 뭐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 아마 우리 시험만 안 나온 모든 국가고시에 다 나왔을 거예요. 5번은요.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득이 금전이 아닌 경우 그것이 성질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줄과 환가될 수 있는 대처. 이게 뭐가 있죠?
이러면 금반지 아니에요, 금반지. 알겠죠? 목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목걸이나 금반지 같은 것은 어때요? 그것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환가될 수 있는 대체물이라면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으로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 거기까지. 금전상 이득으로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 우리가 방금 3번에서 뭐라고 했냐? 금전상 이익은 추정이다. 누가 입증한다? 제한 능력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로 그 5번도 봐봐. 제한 능력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왜요? 현존하니까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자, 86번. 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는 줄곧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후. 다음에 뭐 한다? 추인해. 그러니까 우리가 추인을 하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법정 대리인도 취소 원인이 계속되는 상태 하에서는 추인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계속 틀리다.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계속되는 상태 줄고 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이 말이죠.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요, 만약에요,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돼? 성년. 취소의 원인이 종료가 아니고 취소의 원인이 계속이 아니고 종료가 돼봐. 취소의 원인이 종료가 됐다는 것은 아들내미가 성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성년이 돼버리면 뭐가 돼? 법정 대리권은 소멸해. 알겠죠?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은 아직은 성년이다, 미성년이다, 미성년이다, 미성년.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미성년이다. 그것을 얘기해. 3번.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야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단독으로. 만약에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렇게. 4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자는 줄곧 강박 상태에서 강박 상태 써서 거기다가 이퀄 취소 원인 소멸 X. 강박 상태 그러면 아직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으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 동그라미 추인,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 추인, 그러면 써 거기다가 추인 효력 X죠. 추인 효력 X죠. 그러니까 여전히 말 수 있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좀 이따, 그러면 4번에다 써. 4번에다 지금 좀 이따 설명을 봐봐. 추인이면,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라니까. 추인이면 취소를 못해요. 유효가 되니까. 추인이 아닐 때 취소할 수 있어. 지금 여기는요, 강박 상태에서 추인했죠. 그럼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라니까. 알겠죠? 자, 그럼 5번은요.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면 뭐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알고. 자, 법정 추인은요. 봐봐요. 여러분, 법정 추인하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법정 추인은 첫 번째 우리가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취소의 원인,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야 돼요. 종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취소할 수 있음을, 취소할 수 있음을, 할 수 있음을 뭘 해야 돼? 알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한다?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의사 표시요. 이것을 우리 뭐냐? 여기 있는 것을, 여기.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것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얘기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서 법정 추인이란 말이잖아.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은 추인인데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러니까 말로 해야 되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말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법정이란 말이 뭐예요? 법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지. 법에. 그러니까 말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일단 취소의 원인은 일단 종료해야 돼. 그런데 알고 할 필요가 없어.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 법이니까. 알든 모르든 따지잖아. 여기서 의사표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일을 뭐를 하지 않아야 돼?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어.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죠. 첫 번째 뭐가 있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죠. 이행. 그다음에 강제 집행이죠. 강제 집행. 그다음에 뭐가 있다? 경계죠. 경계. 담보 제공이죠. 이런 네 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이행의 청구죠. 이행의 청구가 있고 전부나 일부에 뭐가 있어? 양도가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양도하고 청구 이 두 가지는 취소권자가 청구하거나 우선 전부나 일부를 청구하거나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죠. 그럼 이것은 뭐가 본다? 추인으로 본다. 추인은 뭐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요.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전부나 일부를 청구하거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죠. 이런 경우는 뭐다?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죠.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취소권자가 청구했냐? 취소권자가 청구했냐? 양도했냐? 상대방이 청구했냐? 상대방이 양도했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청구했다. 취소권자가 양도했다. 추인은 취소를 못해.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누가든지 취소권자가 하든 또는요 누가요? 상대방이 하든 이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 추인이 되고 추인이니까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결국 추인이 아닌 것은 뭐밖에 없어? 누가? 상대방이 뭐 한다? 청구. 상대방이 뭐? 양도. 그럼 여러분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갑이 17살이다. 그러면 갑이 취소권자잖아요. 갑이 취소권자고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지금? 갑이 취소권자, 을이 상대방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취소권자고 누가 상대방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죠. 착오를 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라고. 그걸 모르면 여기서 정답이 엉뚱하니까. 갑이 이행 청구했다. 을이 이행 청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갑이 취소권자인지 을이 취소권자인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오를 당한 사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이 착오를 한 사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이 취소권자라고. 그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때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추인이라고 얘기하죠. 추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딱 보면 다 추인이고 여기 다 추인이고 이렇게 여기는 다 추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두 사람이니까 4, 2, 8이니까 8개죠. 여기 하나 두 개에다가 취소권자니까 10개죠. 그러니까 10개가 추인이고 10개가 취소할 수가 없죠. 생각 한번 해봐. 내가 있으면 여기는요 2개니까 2개밖에 없죠. 2개. 추인이 아니고 2개죠. 취소할 수 있다 2개죠. 그래서 시험은 언제나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오지.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것, 다음 중에서 추인인 것 이렇게 나올 수 없어. 왜? 추인인 것 그러면 추인이 아닌 것이 몇 개 있어야 돼? 지문이 4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딸랑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냥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 알았죠?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추인이 아닐 때 취소한다 이런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봐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이 말은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한테 이행 청구해? 취소권자한테 이행 청구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이 말은 그러면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뭘 했다? 받았다는 거죠. 봐봐. 취소권자예요. 내가 상대방이에요. 내가 이행을 청구해. 그러니까 이행 청구하니까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는 말이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받았다는 말이나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이나 똑같아.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다? 추인.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받았다? 추인.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를 했다? 추인이 아니고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추인이 아니라고.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자, 봐. 87. 틀린 것은 1번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절대로 추인할 수 없어. 알지 못하고 그러면 추인 안 돼. 알고 난 후 그래야죠. 알고 난 후 추인하려면 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경우 그것을 추인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지 못하고 추인 아니에요. 2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령이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주고 성년이 되기 전 그럼 아직 취소의 원인이 종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되기 전에 이행 청구
초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미성년인 상태 줄고 미성년인 상태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매매 대금의 이행을 청구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취소권자니까 이행 청구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임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봐봐 첫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 대금의 이행을 청구 거기까지 그럼 뭐가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임할 수 있다면 그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자 4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 상태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추인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임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줄고 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 이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경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경계는 바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는 구채무가 소멸, 신채무가 발생 이 말이에요. 구채무가 소멸, 신채무가 발생 그것을 경계라고 얘기를 해. 경계. 알겠죠? 이런 봐봐. 경계는 누가 하든지 간에 경계는 무조건 뭐가 된다? 추인.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퀄 추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담보정형이나 경계나 강제집행 이 네 가지는 누가 하든지 간에 추인이니까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취소권자인 상대방이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추인이고 추인이면 뭘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추인이라고 하는 말이다. 알겠죠? 정답 1번 88. 1번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알죠? 해당 행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2번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뭘 하지 않고 이 일을 유보하지 않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봐봐. 이 일을 보류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의 보류가 없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줄거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이래야 돼. 만약에 이 일을 유보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담보 제공 이런 봐봐. 담보 제공 봐봐 여기 담보 제공은 누가 하든지 간에 다 추인이야. 뭐만 빼고 이행 청구 양도 이 두 가지는 누가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누가 하든지 간에 다 추인이에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일을 유보하지 않고 담보 제공 그러면 추인이다. 추인한 것을 본다 줄 것이고 이퀄 취소 X 취소할 수 없다. 3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 누가요? 취소권자의 상대방 줄고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줄고 권리의 일부를 양도. 그럼 지금 여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취소권자가 양도나 취소권자가 청구면 추인인데 상대방이 청구 상대방이 양도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득한 권리 일부를 양도하면 취소권자의 3번요.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상대방이 양도했죠. 상대방 양도 거기서 이퀄 써 추인 X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할 수 있다.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취소권자의 채권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했죠. 따질 필요 없죠. 우리가 압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압류, 강제집행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면 강제집행은 누가 하든지 간에 무조건 다 뭐다? 추인이다. 추인. 더 이상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5번 제한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목적물 인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제한능력자로부터 줄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 동그라미 제한능력자 누구죠? 미성년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 이 매수한 자는 취소권자예요? 상대방이에요? 그걸 모르면 절대 안 되죠. 이 말은 상대방이 이 말이죠. 상대방이. 왜요? 제한능력자가 누구니까? 추인, 취소권자니까. 매수한 자가 상대방이 목적물 인도청구권 양도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청구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알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속한다. 똑같은 말이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87하고 88을 보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이죠. 자, 그러면 89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하여 뭐가 된다? 추인하면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 OX X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하죠.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돼. 그럼요, 죄송한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가로 묶어봐. 1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가로 묶었어요. 거기다 써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고 이것을 추인하죠. 그러면 확정적 유효로 돼.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2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뭐한다? 추인.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한다? 추인한 후에는 추인 그러면 유효죠? 다시는 뭐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죠? 추인이면 취소가 안 되고 추인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죠? 법정 대리인이 추인. 그러면요 그것은 취소의 원인이 뭐하기 전? 소멸하기 전. 왜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버리면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이 아니다. 아니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해야 돼. 법정 대리인은. 그 다음에 4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 왜요? 추인은 뭐죠? 추인 동그라미. 추인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취소. 그래서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언제나 추인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언제나 추인할 수 있어?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뭐가 돼야 돼? 성년이 돼야 돼. 성년.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가 추인하려면 성년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권자에게 해서 자기 멋대로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5번 민법은 무효행위의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있다. 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자, 90번은요.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법정 추인 1번.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다. 봐봐요. 취소권자가 줄고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퀄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추인하는 것은 두 가지.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 이행 청구나 양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다잖아요. 이행 청구를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한다?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90번의 문제가 뭐라고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쪽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오. 알겠죠? 그러면 똑같이 정답이 1번이에요. 왜?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아. 자, 2번부터 보면 제한 능력자로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능력자가 된 후 줄 것이고 능력자가 된 후 소유권이 등게 필요한 줄고 서류를 교부로 뭐냐? 이행의 제공이라고 그래. 이행의 제공. 추인이죠. 3번 취소권자가 줄고 취소권자가 맨 끝에 상대방에게 청구, 이행을 상대방에게 청구, 이행 청구죠.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있으니까 추인이다. 4번 매매계약의 취소권자인 매도인이 대금 채권을 뭐하고 소멸시키고 줄고 채권을 소멸시키고 소비자차 계약을 체결했다. 소비자차 계약을 성립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경계라고 얘기해요. 경계. 이러면 경계의 경우는 누가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된다? 추인이다. 이런 봐봐 여기 경계 담보제공은 누가 하든지 간에 추인이니까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경계란 말은 안 나와. 지금 여기처럼 소멸시키고 체결한다. 소멸시키고 발생시킨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취소권자가 줄고
일부를 양도. 그러면 추인이죠. 상대방이 일부를 양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정답은 1번. 91번은요. 옳지 않는 것.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뭘 했다? 지상권을 설정. 누가요? 취소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했다 이 말은 양도 이 말이죠. 양도. 취소권자가 자기가 취득한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했단 말은 일부를 양도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추인이다. 2번 취소권자가 담보제공, 취소권자가 강제집행 필요 없어요. 이거는 상대방이 담보제공, 상대방이 강제집행 그래도 다 추인이에요. 알겠죠? 둘 다니까. 4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줄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이행 제공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 이행 제공, 이행의 제공은 누가 하든지 간에 다 추인이에요. 알죠? 그냥 따질 필요가 없어. 아무튼 우리가 뭐만 따지면 돼? 이행 청구하고 양도만 따라다니면 돼. 이행 청구하고 양도만. 알겠죠? 자, 5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줄고 제3자의 양도. 누가 양도? 상대방이 양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잠깐 쉬도록 할게요.